그들의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그 택시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공급에 비해 가지고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자보다 택시의 공급량이 높은 상태로 전국 기준 21.7%가 초과 공급돼 있고 서울의 초과량 역시 16.4%에 달합니다. 이런 초과 상태에서 당연히 특히 이 법인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26일 제가 알기로는 만근을 하고 그다음에 산학금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갖다가 다 채워 넣어야지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 요금은 일본 도쿄보다 약 1.5배 적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한국 택시 요금. 요금 인상이라는 거는 그 가격 자체를 갖다가 공급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가 정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사, 민간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이분들 한 4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요금과를 갖다가 굉장히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올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이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공유 차량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며 소득 경쟁이 과열된 것. 그로 인해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네. 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인 택시의 매매를 갖다가 허용하고 상속을 허용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후 퇴직금 어떤 형식으로 이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면허를 매매하고 상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는데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던 택시 면허는 과잉 공급된 택시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신규 발급을 제한했고 2005년부터는 택시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리금처럼 거래된 택시 면허의 시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택시 자체가 어떤 독점적인 산업일 때는 사실은 그 면허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다가 지난해 9월인가 아마 시범 서비스를 했죠. 당시에 이제 8천만 원대였다가 그리고 10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고 올해 5월 정도 들어서 7천만 원 이하로도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공유 차량 타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택시업계. 공유 차량 서비스 업계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지금 이제 우버가 IPO를 했지 않습니까? 우버는 더 이상 신규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시장이 한국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카카오나 타다는 충분히 제낄 수 있다고 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새로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그래도 카카오고 타다하고 벅시니까 대화가 되시죠. 우버, 그랩이 와서 디디 추싱이 와서 강압적으로 할 경우 택시가 과연 대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강한 그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